현상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시장 준비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랜만에 나온 반등세 무엇보다 반가운 어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4월 말 이후 방향성을 잃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었죠. 거래 대금도 줄고 상승 탄력도 그만큼 제한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자,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 어디로 향할까요? 시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뉴스탁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좀 피곤할 수 있는 새벽에 네,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5월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막 들 때쯤 반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시장이 엄밀히 따지면 그냥 옆으로 한 4월 말부터 5월 지금 거의 한 3주 가까이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00포인트를 약간 이탈하게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조정을 받기보다는 60일선을 지지해주고 또 반대로 반등을 주더라도 21선 저항을 좀 맞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엔 다시 21선까지의 어떤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 일단 악재가 뭐 이게 저는 뭐 다르게 보고 있지만 크게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니까 좀 지겹게 들리실 정도일 정도인데 이거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타결이 안 될 가능성도 없고 타결이 안 된다고 해서 과연 2021년처럼 주가가 폭락을 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먼저 빠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올라가기도 어쨌든 불확실성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외국인들 수급도 최근 한 일주일만 본다라면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딱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주부터 좀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 유가증권이 매도 매수가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중립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어저께는 코스닥 되게 오래간만에 순매수를 꽤 많이 보여줬는데 그 전까지 보면 코스닥은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오로지 선물 쪽에서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들어올 때는 강하게 매도가 들어오면서 선물 쪽에서 이제 시장을 조금 좌지우지하는 외도독 장세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의 어떤 악재라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던 성장주들, 뭐 2차 전지가 됐든 로봇이 됐든 AI가 됐든 이런 종목군들은 좀 차익성 매물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요. 네. 하지만 대형주에서는 뭐 여전히 자동차라든지 또 뭐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의 어떤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21선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50에서 860포인트 언저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500, 한 2, 30포인트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뭐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러면 좀 반등을 줬을 때 조금 비중을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던 현재는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할 구간이다라고 하는 전략 그대로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엔터주가 아주 호실적 발표하면서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 엔터주에서의 탑픽도 좀 제가 또 훅 들어가는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고요. 또 이번 주도 JYP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약간 과열 가능성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4월 달까지 음반 수출액이 1,10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교해 보면 약 70% 가까운 68% 이상의 증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작년 1년 동안 그 음반 총 매출 수출액이 3,0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써 1, 2, 3, 4월 달까지 1,000억을 넘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보면은 상당히 가파른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이미 뉴스로 통계청 자료로 나왔었고 또 실적으로 확인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일시적으로 뭐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가 뭐 순간적으로 20% 이상 막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큰 틀에서 본다라면 우상향 기조는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과거에도 이제 이런 성장주들, 뭐 2차 전지가 최근에는 2차 전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뭐 화장품주가 예전에 뭐 중국 소비주 화장품이든 뭐든 이렇게 대세 상승을 보여줬었던 기업들을 보면 연평균 한 20% 이상, 3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왔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라는 인식이 될 때 주가는 꺾였는데 네. 지금은 아직은 고점이라는 인식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약간의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좀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본다라면 뭐 저는 여전히 뭐 JYP 엔터테인먼트 계속해서 길게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요. 좀 이게 부담스럽다라면 YG 플러스도 이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좋게 나오면 결국엔 YG 플러스도 같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히 좀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섹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우상향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 주셨고요. 톡픽으로는 JYP 엔터와 또 YG 플러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개인 투심이 좀 이제 좋아지려면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참 좀 궁금한데 네. 그거 먼저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2차 전지 쪽은 조금 저는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단기간에 두세 달 사이에 주가가 어떤 종목은 700~800% 이상, 뭐 에코프로라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소 한 두세 배 이상 오른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차익성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성장이 끊긴 건 아니지만 너무 단기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고 여기서의 어떤 속도 조절이 나온다라면 최소한 뭐 한 분기 정도? 그러면 두세 달 정도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못 오른 종목군들 좀 선별해서 접근해 보신다라면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한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네. 거. 그래서 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본다라면 저는 셀 업체들 의외로 좀 덜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들 기업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좀 반등 더 상승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2, 3개월의 기간 조정 가능해 보이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셀 쪽 업체들 한번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차기 주도주들, 차기 주도 섹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주도 보시면 그저께 약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저께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화두는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이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현대 기아의 전기차 모델이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 업체들은 모델이 아직까지도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 모델이 2개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는 아직은 그렇게 대량 생산이라든지 약간 시장에서는 좀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토요타는 아예 전기차 모델 자체가 없고요. 뭐 벤츠, BMW 같은 경우는 정말 하이엔드급 비싼 차량, 고급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지 중저가 차량에는 아직 전기차 모델이 없습니다. GM도 마찬가지고요. GM, 포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지 이게 막 대량으로 막 판매가 될 정도의 전기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 브랜드인데 중국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 나올 수 있을까 본다라면 전 세계 시장에 나올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현대기아차는 이미 확인되었고 그 성능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모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금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실적도 확인시켜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까지도 투자를 좀 확대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현대기아가 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 1대1 비교는 못하겠지만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600조고 도요타가 300조입니다. 근데 테슬라, 도요타보다 현대기아차가 판매량이라든지 혹은 실적도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현대기아의 시가총액 합쳤을 때도 80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현대차만 놓고 봐도 뭐 길게 본다라면 1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현대기아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들 알짜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들 기업들의 그 많은 좀 몇몇 좋은 기업들은 연 매출이 1조가 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영업이익은 좀 낮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기차로 변화가 되면 영업이익률 높아질 수가 있고 또 현대기아에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완성 업체들한테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현대차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성우하이텍 그러니까 다 좋은데 뭐 그나마 좀 더 좋게 본다면 성우하이텍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소형주 아직은 좀 빛을 못 보고 있지만 폴라리스, 세원 같은 기업들도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우 하이텍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금통위가 다음 주에 있죠. 네. 그래서 금리 결정이 다음 주에 되고 한미 기준금리가 1.75%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금리가 결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금리는 뭐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금리 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원래 경제 현재 상황에서 보면 내리는 게 좀 맞지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그렇다 해서 또 금리 차를 맞추기 위해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환율 자체도 보면 1,300원대에서 계속 그냥 횡보세를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금통위 관련해서는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이지만 뭐 FOMC가 6월 달에 금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인상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올며 겨자 먹기로 한 번 정도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금리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가 거의 정점이라는 인식이 거의 대부분의 컨센서스고 우리나라 그 경기 상황을 본다라면 당분간은 금리 동결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결 예상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하는 이벤트들, 특히 뭐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 갈까요? 네, 어저께 캐나다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네, 또 그렇죠, 이제 총리. 그 내일부터는 또 G7 그 관련해서 참석을 하시고 또 뭐 독일 장관이라든지 또 그 EU 정상. 예. 관련해서도 순차적으로 또 국내에서 그 회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G7 이슈는 뭐 2년 전하고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게 그 사이에 이제 러우 전쟁이 좀 발발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안보라든지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이런 부분들이 또 아시아 태평양 이런 부분 이쪽에 대한 어떤 경계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한 이제 국제적인 기본 규범의 틀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들이 네.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관련된 이슈들 또 신재생 에너지 어쨌든 기후 환경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죄송합니다. G7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에너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얘기가 좀 나온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라든지 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변동성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명쾌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유창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